박수와 환호로 저희 정교수 감독님과 전우희 배우님, 이태호 배우님, 정재영 배우님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옆으로 이렇게 빠져 있겠습니다. 예, 그 사진 앵글에 방해되지 않아야 미움받지 않는다는 정도의 짬은 좀 생겼기 때문에 저도 지구이 몇 번 해봤지만 이렇게 사람 많은 지구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힘드셨죠? 오늘의 그 긴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 관객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일단 감독님부터 지금 이 시간에 남아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관객분들께 인사를 해주시죠. 이렇게 정말 한 자리도 빈자리 없이 꽉 그 객석을 채워주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또 봐주시고 하면 좀 쉽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끝까지 남아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 GV까지 기다려주신 여러분 정말 울컥할 정도로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판수가 많지가 않아요. 타임도 많지가 않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티고에서 만우 역할을 맡은 정재강입니다. 저는 무대 인사를 오늘 처음 하면서 그리고 오늘 GV도 처음인데요. 되게 떨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시면서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그 따뜻한 위로가 잘 전달이 되었나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 한번 GV에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 버티고의 진수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지금까지 무대 인사 해왔던 관객분 이제 꽉 차 있고요. 그냥 말을 짧게 할게요. GV 진행할 테니까요. 네, 그때 좀 많은 얘기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티고 서영 역 맡은 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GV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약간 서영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GV 시간 즐겁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쟤는 뭔데 앉아있나 하실까봐 저도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김재현 작가로 써있긴 한데요. MBC 라디오의 FM 영화음악 프로그램 작가였다가 지금은 새벽 3시로 옮긴 FM 영화음악 김재현입니다의 DJ, 팔자에도 없는 DJ를 하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GV가 원래 한국에서 관객과의 대화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 앞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가 사실 원래 의미라서 조금 이따가 관객분들께 질문 기회를 조금씩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관객분들 질문과 제 질문을 섞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질문해주신 분께는 이 선물을 공개하는 게 과연 질문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준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아주 약소한 이 선물 때문에 질문하실 건 아닐 것 같아서 정말 질문하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나리오가
원래는 요코하마 러브스토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아주 오래전에 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오래전에 써두셨던 이야기를 발전시켰다고 얘기를 아마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때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를 쓰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지금 다시 영화로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하면 18년 전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양의 나이처럼 30이었고, 20대에서 30대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멜랑콜리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제는 30대로 어른으로 20대까지도 뭘 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30대는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과연 내가 그 직장인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심도 들고, 영화를 하고 싶은데 두렵고, 그 요코하마에 있었기 때문에 향수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보였던 서양의 감정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조금 그대로 담고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조금씩 글로 풀어냈고, 아마 그런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 작품보다 이게 가장 먼저 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언젠가는 한번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동세대 30대의 우리 직장인들 혹은 뭐 그 세대를 지나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으로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18년 전에 쓰신 시나리오를 지금 만드실 때 크게 바뀐 게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18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서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새롭게 각색하셨을 것 같거든요. 가령 주인공은 처음부터 여성 캐릭터였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주인공은 처음부터 여성 캐릭터였고요. 서영이라는 이름은 제가 무시한테 한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제 예전 직장 동료 그 이름이었어요. 제 동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진주 차장의 그 모델도 일본인 가와노상이라고 있었고, 근데 잘생기고 능력 있고 모든 여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네, 제가 서영처럼 그분의 그 부하였기, 뭐라고 그러지? 그 팀의 팀원이었기 때문에 사내 여직원들이 다 저한테 와가지고 가오나상으로 뭐 먹었냐, 저한테 선물도 주고, 왜냐면 저한테 잘 보여야지 가오나상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남녀공학에서나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 경험도 물론 제 경험을 그대로 쓰지는 않죠. 제 경험이 에피소드로 좀 들어갔고,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로 하면 또 너무 이제 자기 객관화가 힘들 것 같아서 여성으로 했고, 예, 또 질문이 제가 답변이 됐나요? 예, 혹시 뭐 그 18년 만에 바뀌는 건지 그 사이에 혹시 크게 바뀐 설정 같은 바뀐 거, 그러니까 에피소드나 정조는 좀 비슷한데 바뀐 게 있다면, 정조가 좀 달라졌군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 오늘도 좀 힘드셨던 분 계실 텐데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불친절한 그런 시나리오였어요. 서영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그런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이게 한 18년의 세월 지나면서 제가 한 5년, 한 7년 만에 한 번씩 고쳤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그런 선정적인 설정으로 서영의 감정을 설명하려 들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좀 마일드한 버전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각색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갑자기 사과를.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선우희 배우님한테 편지를 썼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캐스팅을 하기 위한 편지였나요? 아니면 캐스팅이 된 뒤에 서영 캐릭터를 설명하는 편지였나요? 그거는 선우희 배우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하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독님하고 미팅을 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하고 싶다는 열의를 보였을 때 감독님께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편지라기보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편지를 받아본 건 처음인지라 나름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가 감독님의 본인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감독을 연출을 준비하기 전부터 본인의 일생을 담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서영에 대한 캐릭터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 일 동안 어떻게 있었는지 자세히 적어주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물론 아주 긴 내용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얼굴을 통해서 서영의 생애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애정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서 물론 저도 이 모든 작품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가벼운 작품이건 아니면 가벼운 작품이건 그런데 더욱더 이 서영이 이 감정선으로 그러니까 어떤 서사보다는 감정으로 인해서 가져가야 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더 준비를 좀 잘하고 내가 진심으로 연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일은 그럼 서영이만 받은 건가요? 저 못 들었어요. 네, 메일은 그럼 서영이만 받은 건가요? 다른 캐릭터들에게는 메일을 안 보내신 거예요? 네. 제가 끝나고 네. 남자들은 그냥 이신전식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태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영화의 캐릭터 제안을 받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게 어떤 포인트였는지 그리고 감독님과 캐릭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나눈 대화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캐릭터처럼 제가 제독교포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고 한국에서 산 지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여기 관객 여러분들보다 읽는 속도가 느릴 거예요. 근데 배우로서 먹고 살려면 잘해야 할 텐데 그거 이제 저만의 숙제고 노력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저는 원래 그래서 시나리오를 항상 이렇게 부분대로 읽고 좀 쉬었다가 읽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버티고 시나리오는 한 3시간 반, 4시간 안에 그냥 후딱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어떤 감성이 어렵더라도 그냥 잘 파악되고 읽기가 편하면 일단은 마음이 가요, 시나리오에. 첫 번째는 시나리오가 잘 읽혔고 그리고 끝부분에 그 힘내요 부분이 그때 제가 읽으면서 한번 울컥했거든요.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도 울컥했어요. 물론 여기도 그랬을 거라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더불어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감독님이 18년 전에 기획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감독님 되시기도 전에. 그런데 7년 만에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전작들은 로코고 뮤지컬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멜로드라마 장르에 그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영화도 만드시려고 했는데 보니까 뭔가 잘 안 됐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두 팩트를 가지고 보면 뭔가 칼 갈고 자기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점 자체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배우로서 제가 그냥 어떤 감수성의 소리를 낼 악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독님은 지휘자고. 그러면 제 몸을 맡기려면 감독님의 주관성과 비전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가지고 매력점을 봤어요. 그래서 읽고 나서 너무 긍정적으로 하고 싶다 얘기를 한 거죠. 정재광 배우님은 카페에서 시나리오를 읽었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정재관 배우님은 그때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내가 과연 이 역할을 어떻게 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좀 왔었는지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는 어떻게 선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선택을 받은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감독님 팬이었어요. 그 러브픽션의 부조월이라는 대사를 늘 오디션 할 때마다 자유 연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너의 단편 영화를 봤다 쭉 봤는데 한번 대본을 보고 우리 미팅을 해보자 해서 일단 대본을 보고 와라 해서 대본을 봤죠. 봤는데 너무 위로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읽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가서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그 마감 시간까지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내가? 근데 그래서 오히려 다 내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연락은 언제 오지? 하면서 이제 막 땀이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저한테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함께 하자.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우이 누나랑 같이 하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무실에서 우이 누나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닌데 왜 저기 오시지? 미팅하러 오셨나? 했는데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나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제가 여태까지 연기를 했던 그 경험들을 다 끌어모아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제가 감독님 인터뷰에서 좀 궁금했던 게 최근 인터뷰에서 이 영화 완성된 거를 보았는데 그 이태호 배우님과 정재강 배우님이 보통 배우들은 자기 시점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 두 배우님이 서영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더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사실은 감독님 인터뷰를 보고 배우분들께 사실은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서영의 시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거를 참여한 배우의 입장이기 이전에 관객의 입장으로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지금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 배우 입장은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완성된 영화를 관객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버티고라는 그 의미가 서양은 뭔가 버티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삶의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버틴다는 의미는 삶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관우는 버티지 말아요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버티지 말아요? 근데 감독님한테 여쭤보면은 뭐 이제 천사라고 말씀하시길래 이게 천사가 뭘까? 이 시대에 천사가 있을까? 뭐 그 생각도 해보고 천사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삶의 의지가 없는, 완전히 잃을 게 없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제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현장에 와서 그냥 명상하듯이 임하면 된다. 텅 비워놔라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마 이제 관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뭐 관우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 또한 말을 못한다는 거는 사실 삶의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영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관우한테는 천사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삶의 의지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때 삶의 의지가 담긴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지점이 뭐 어떻게 연기 뭐 제가 한 거 잘 모르겠지만 관우를 잘 표현했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네. 이태호 배우님. 네, 저도 하나만 정정할 건 관우가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여기 이태호 씨 아이디어였고 저는 이태호 씨 얘기를 듣고 고개 바로 끄덕였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새벽이 힘들 때마다 나타나고 마지막에 그런 판타지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연기할 때 천사처럼 해라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흥미로운 관점이다라고 생각했죠. 이태호 씨 어깨가 아까보다 좀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크레딧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재광이 얘기했던 거 덧붙여서 말하자면 시나리오 읽고 나서 고층 빌딩에서 여자를 바라보는 입장의 영화를 생각했을 때 80년도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윈 벤다스 영화의 하늘 위의 천사가 베를린 위의 천사라는 흑백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는 베를린 천사의 시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그냥 레퍼런스로 던진 거죠. 나는 우리의 상징적인 천사다. 난 거기에 안타고니스트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으로 뒤돌아오자면 시나리오 처음에 읽었을 때는 항상 그 프로타고니스트 그러니까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맡은 배역은 상관없이 일단은 이 캐릭터의 이 주인공 캐릭터의 해소점이 이런 점이고 마지막 해소점이 이런 감정이면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컨트라스트적인 반대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캐릭터의 구성을 만들려고 노력한 거죠. 네, 그런데 네, 말씀대로 전 주인공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천우희 배우님이 그 천우희 배우의 얼굴로 이 영화를 표현하고 싶다는 감독님 편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실제로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을 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지 그냥 일단 영화를 본 분들에게는 이 영화의 카메라 앵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특히 근래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클로즈업이 빈번하게 사용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배우에게 클로즈업으로 배우가 한 화면을 감당하고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그 표현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유난히 클로즈업 장면이 많았는데요. 그 클로즈업이 사실은 연기하는 인물, 캐릭터의 뭐 정서라든지 표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반면에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연기하는 배우 본인한테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연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다른 작품도 여타 작품이나 아니면 버티고에서의 그런 클로즈업 씬이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연기할 때 사실은 모니터석의 앞에 있는 감독님하고의 교감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제 연기를 바로바로 봐주시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리고 감독님이 봐주셔야만 스크린 바깥에 이제 관객들까지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가장 더 중요한 거는 그 카메라 감독님과의 교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와 그 교감이 중요한데 그 물리적인 거리감이 좁을수록 저는 교감이 더 잘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뭐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워서 연기하기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영화적으로 좀 많은 장면들이 쓰이니까 사실은 조금은 걱정한 부분은 있죠.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다 보면 혹시라도 관객분들이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뒤로 물러서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클로즈업이더라도 제가 어떤 연기를 보여준다거나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표현해야지라기보다 그냥 그 상태에 놓여져만 있어도 그게 분명히 담길 거라는 조금 저만의 그냥 신뢰가 좀 있었달까요? 그래서 내적으로 서브텍스트만 제가 갖고 있거나 어떤 상태만 만들어주면 분명히 카메라가 다 담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영의 클로즈업이 부담스러우셨나요? 막상 클로즈업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클로즈업된 천우희 배우의 연기를 보셨을 감독님의 느낌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클로즈업 중에 유독 옆 얼굴 클로즈업이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오른쪽 옆 얼굴이 저는 많았다고 느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었는지도 사실 좀 여쭤보고 싶긴 했습니다. 이 버티고는 아까 우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태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거의 처음 쓰는 시나리오 때문에
사실 제가 다시 영화를 그렇게 열렬히 열망했던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나름대로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화 문법을 좀 새로 쓰고 싶다는 아주 깜찍한 생각도 했는데요. 기존의 한국 영화 스타일과 좀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다. 또 이런 포맷과 이런 서사 아니면 그렇게 실험적인 시도를 큰 상업 영화에서는 좀 하기 힘들고, 그래서 서사보다는 감정이 그 정글찍으로서 가는 감정의 흐름으로, 감정이란 리듬으로 움직이는, 서사는 논리적인 리듬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리듬으로 가는 영화를 만들고, 그 리듬에 그 미장센과 사운드를 좀 혁신적인 방향으로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미장센은 사운드는 뭐 나중 문제고, 미장센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였는데, 사실 저는 배우들을 믿었기 때문에 저만 앵글을 다 잡으면 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를 담아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미장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로케이션, 특히 어느 장소에서 이 배우들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로케이션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동시에 이 영화의 클로즈업을 통해서 감독님 옆에 마이크를 쓰시면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들리시나요? 네. 클로즈업이 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영화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버티고가 서양의 내면을 탐구하는 여행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서양이 그 이벤트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하고 저항하는지를 클로즈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고, 클로즈업과 와이드샷이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샷 시퀀스들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그 서양의 내면에 쑥 들어갔다가 밖으로 확 빠져나오는 이런 좀 그 쇼트의 운영을 통해서도 좀 아찔함을, 현기증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욕심도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우희 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의 여배우들보다도 더 얼굴이 작거든요. 그래서 클로즈업을 찍으려면 카메라 거의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되게 힘들었을 텐데, 우희 씨는 저 몸치를 비해 굉장히 파워풀한 배우고요. 그것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팽팽한 카메라와 배우 사이의 긴장감을 아주 팽팽하게 받아내는데 정말 압도적이었죠. 예, 그래서 우희 씨의 클로즈업을 찍는 건 되게 즐거움이었어요. 영화 보면 사실 좀 다른 장면과 다른 카메라 워킹이 등장하죠. 그게 바디캠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천원 씨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같이 따라다니는 그 흔들리는 카메라 워킹을 보셨을 텐데, 사실 그거 찍을 때 배우의 느낌은 어떤지를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그게 나름 또 룸테이크였고, 그게 사실 그 자기 몸에 장착된 카메라를 달고 연기를 한다는 게 또 어떠셨나요? 그 장면 찍는 거. 저도 바디캠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떨지 장면이 좀 그려지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일날 거의 촬영 막바지였나요? 거의 뒷부분에 촬영을 하게 돼서 막상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몇 번에 조금 테이크를 하기 전에 맞춰보고 호흡을 좀 맞춰보고 테이크도 많이 못 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합이 좀 맞았어야 됐거든요, 스태프분들이랑. 왜냐면 제가 문을 여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고 다음 동선들을 막 따라서 가야 돼서 그런 스태프들 간의 호흡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동선도 제가 기억을 하면서 다 일일이 맞춰야 되고 계산적으로, 그러면서 감정을 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무게가 좀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감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한 번에 간다는 것도
또 나름의 집중력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 무게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막 무게가 저한테 방해가 되는 느낌이 아니고 그 무게가 오히려 저한테 좀 집중력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없다는 것도 사람이 닥치면 뭐든지 하게 된다고 이거를 빨리 내가 몇 번 테이크 안에 내가 빨리 완벽하게 해내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좀 책임감도 들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확 집중이 좀 잘 되고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지인 시사를 했을 때 제 친구들이 대부분이 일반 직장을 다니는데 그 장면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아프거나 어떤 감정이 안 좋을 때 누군가의 타인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를 쉬고 싶은데 그것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것들이 그 장면이 가장 공감이 된다고 해서 그래도 나름 처음 해본 시도였는데 뿌듯하다고 느꼈습니다. 무겁진 않나요? 꽤 무거웠었어요. 그래도 준비를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그 무게가 나름 또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장면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그렇게 울고 싶은데 울 수 있는 장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을 간직한 채 회사를 헤매다가 결국 우는 게 가장 화나고 가장 뚫려 있는 공간에서 그 햇빛을 받으며 울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저희도 인상적인 장면이고 그게 또 인상적인 워킹으로 찍혀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정진영 배우님께 하나 정도만 질문하고 관객분들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많은 배우들이 그리고 많은 관객들에게도 인상적이었을 그 중요한 대사 있잖아요. 괜찮아요, 당신은 떨어지지 않아요라는 대사를 준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매달려서 녹음을 하고 싶었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먹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녹음을 했는지도 관객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대사는 감독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대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최대한 이거를 내가 연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절실함? 관우의 그 절실함이 몸 상태에서 그냥 되어지게끔 저절로 되어지게끔 나올 수 있게끔 그 연기를 해내는 게 그날 목표였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이마에 막 핏줄을 흐르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후시는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르셔가지고 저도 가서 그냥 했는데 근데 또 다시 또 가서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후시 녹음이 더 현장에서 아예 그냥 오케이 나는 게 더 편한데 후시는 완전 더 가공된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의자를 몇 개 싸놓고 실제로 그 높이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4-5번 갔나요? 감독님? 네.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든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너무 힘든데 그걸 이겨내려고 절실해서 그걸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까지 관객 앞에서의 대화였고요.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사람이 많고요. 이미 손을 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질문을 한 문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가나요? 네. 이게 제일 힘든데. 일단 저기 안경 쓰신 분, 네, 맞습니다. 예. 그냥 보는 겁니다. 막 보는 거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촬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처음에 서영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 카메라가 경사 앵글로 이렇게 조금씩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촬영하실 때 서영이 되게 군중성의 고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와이드샷인데도 구석에 놓는다든지 하면서 되게 불안한 심리를 많이 표현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경사 앵글은 거기서 딱 한 번만 쓰였는데 그거를 한 번만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거기서 쓰였고 한 번 더 쓰였어요. 어딘지 한 번 더 보시면 아실 텐데. 네. 갑자기 많이 늦었는데요. 현장에서 카메라에 이렇게 기울인 것도 있고 후반에서 제대로 정각으로 찍었는데 후반에서 이렇게 돌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2번, 그리고 작게는 조금씩 미세하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은 느낌을 좀 주려고 했고요. 예.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답변을 짧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바로 뒷줄 하고 그리고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예. 예, 지금 돌아보신 분. 네. 예, 맞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온다고 마지막에 말을 했는데 서영이가 새로운 계절이 온다고 하면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가을에서 9월에서 11월까지가 나오잖아요. 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네. 영화를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감독님께 질문하신 거죠? 네네. 예.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서영의 다시 새로운 계절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영의 새로 시작되는 겨울은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여기서 더요? 네? 더 잔인한, 더 추운 계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계절이 바뀌고 있다, 지난 계절을 돌아보는 건 끔찍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서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일을 당해도 한 1년 지나면은 그래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어떤 지나간 계절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영화는 9월부터 11월까지 딱 가을 날짜도 나오고 가을 배경으로 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또 시적인 표현도 그렇지만 지난 계절은 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세월 때 너무 가혹했던 이 가을이 좀 지난 계절처럼 느껴졌으면 현재가 아닌 이걸 과거로 했을 때는 다시 현재로 살 수 있는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레이션을 넣었죠. 서영의 겨울이 조금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뒤쪽에 사이드 한번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뒤쪽에 사이드 한번 기회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올까 봐요. 저 이거 고르는 게 제일 힘들어서 다음 질문은 감독님부터 한 분씩 고르는 좋은 영화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까 미장센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사운드적인 말을 아직 못 들어가지고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감독님한테. 이 영화가 묵직한 이야기다 보니까 또 사운드나 아니면 음악적인 요소로 약간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버티골은 명백히 사운드의 영화고요. 제가 늘 강조를 처음부터 했었고, 저는 서영가 뭐 영어로 보통 비주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서영의 고통 그리고 서영의 마지막 비전도 사운드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시나리오에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나리오에는 거의 앰비언스 사운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고, 제가 알기로 다음 주 시네20에 저희 사운드 팀 인터뷰가 있거든요. 그거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정재걸 배우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후시했냐고 했는데, 그 후시도 그 말을 다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호흡, 배우의 호흡을 더 아주 강력한 마이크로 담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이렇게 저희 사운드라는 시각으로 영화를 좀 새롭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전 간절히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감독님은 지금 이 짧은 답변 안에 아까 N차 관람을 유도하셨고 지금 이제 시네21 판초까지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질문자는 우리 천우 배우님이 골라주시죠. 네, 이거 어려워요. 저기 핸드폰까지 네. 들어주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질문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외적으로 천우희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드라마로 그 멜로디 체질이라는 데 나오셨잖아요. 그쪽에서는 상당히 코믹한 연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무거운 연기를 하셨어요. 본인은 어떤 쪽의 멜로가 더 좋으십니까? 아빠가 좀 엄마가 좀 같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제 취향은 아니고요. 사실 멜로가 체질은 오래 하고 이제 버티고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멜로라는 장르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왜 그렇게 힘든 작품들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캐릭터를 강렬하다고 해서 아니면 눈에 딱 보인다고 해서 했다기보다 항상 그 시나리오 자체를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어떤 뭐랄까 인생에서 그렇게 제가 제 스스로 느끼기엔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그런지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멜로라는 게 가장 좋은 감정이고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진부하다고 생각했다 봐요. 근데 이번에 버티고와 멜로가 체질이라는 연기를 해보면서 사실은 또 연애 스타일은 둘 다 저랑 비교하고요. 저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멜로가 체질에서의 사람처럼 싸우진 않고요. 그리고 버티고에서처럼 당신 왜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뭔가 구태연하게 굴지 않아요. 쿨한 편입니다. 둘 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다음 네. 새 배우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면서 각 극중의 인물들에게 무언가 버티고 삶을 살아가는 느낌을 들었는데 그 각자의 대사거나 다른 배우의 대사 중에 삶을 버티고 살았다는 그 대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배우에게 각자 좀 제일 마음에 드는 대사가 무엇이었는지로 바꿔서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답변하자면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 자체라든지 캐릭터라기보다 그냥 마지막 관호의 대사를 보고 이 작품을 참여하고 싶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저 혼자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괜찮아요, 당신 떨어지지 않아요 하는 말이 저한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가 가장 좋네요. 저도 관우의 대사인데요. 비누로 네, 그 글자를 썼던 힘내어였어요. 결국엔 그 한마디에서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그랬었고 처음에 시사했을 때도 그랬었고 저도 이렇게 감정이 벅차 올라오는데 그 버티고라는 게 영어지만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현기증이잖아요. 그런데 현기증도 그렇게 흔한 병도 아니고 그런데 연출 통해서 그 흔하지 않은 병을 공감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든 일상 안에서 버텨내야 된다는 지금 우리의 힘든 일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한마디로 이렇게 울컥할 수가 있지? 우리가 그만큼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나? 거기에 관한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것 같아요. 네, 힘내요. 이 중요한 대사를 다 하신 정재환 배우는 어떤 대사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맨 마지막 서영이 그 다시 올라가고 싶다 그 대사인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뭔가 뭐랄까 이게 어릴 때는 마음의 중력이 없이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중력이 압력이 더 가해지면서 그 무거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올라가고 싶다라는 거는 어떤 마음의 중력이 서서히 풀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씩 뭐 가을이나 아니면 어떤 계절이 변할 때 되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줬던 밥,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제 축구장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엄마가 밥 해주는 그 냄새, 어렸을 때 그 향수, 그냥 다시 순수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대사가 좋았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자는 정재강 배우님이 다음 질문자를 골라주시겠습니다. 네. 시간 없어요. 빨리 골라주세요. 네, 아직입니다. 저희 끝에 네. 제일 뒤에 네, 뒤로 돌아보셨던 네. 지금 하고 머리 넘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좋은 연기 잘 봤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를 만드실 때 각 캐릭터들의 전사를 다 생각하고 만드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관우의 누나 캐릭터의 전사가 좀 궁금해서요. 저는 한편 그 누나 캐릭터가 죽는 날짜가 16일이고 거기에 노란 꽃을 놓는다는 것에서 감독님의 애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동시에 많은 영화에서 성을 매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 약간은 좀 징벌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내 좀 고통받는 캐릭터들 혹은 불안정했던 지난날에 대한 아름다움에 감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관우의 누나 캐릭터에 대한 되게 예리하게 잘 보셨고요. 그냥 그런 죽음 혹은 전락, 추락 이런 거에 대한 매혹이 분명히 저한테 있고요. 그래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엔딩에서 서영을 한번 떨어뜨려 보고 싶었고, 저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위태위태한 삶, 관우처럼 그 줄 하나에 의지해서 허공을 돌아다니는 그런 그 삶이 저한테 굉장히 동경이 있고요. 매혹이 있어서 그런 캐릭터가 나온 것 같고,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 말도 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성을 매개로 생계를 끌어가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징벌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전의 예술 작품들도 그렇지만 사실 그런 요새 뭐라고 하죠? 매춘부? 그런 분들이 세상의 짐을 대신 지고 순교한 듯한 서사들로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렸던 많은 그 전통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경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저 스스로 그렇게 봤던 것 같고, 물론 관우와 관우 누나의 전사가 있었고요. 찍은 것도 있고 시나리오가 아직 아쉬워서 남겨뒀지만 처음부터 안 찍기로 했던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폭력적이었는데 원래 시나리오가 관우 누나도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에서 죽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 버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실 진수도 전사가 있어요. 진수가 이혼한 처와 와이프와 만나는 장면도 있고, 다 예전 시나리오 다 있었는데, 사실 서영도 물론 당연히 있었고, 서영은 10살, 18살, 25살의 에피소드가 다 있었고, 몽타주식이긴 하지만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촬영 전에 다 찍고 거절했으면 아마 많이 혼났을 텐데, 그런 전사로 지금 현재 이들의 그 고통과 버티고 있는 걸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전사를 빼는 게 낫겠다, 현재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사이드의 기회를 한 번도 안 드려서 제일 먼저 손 드신 저분께 마지막 기회 드리고, 지금 돌아보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수 감독님의 오랜만에 신작이라 열심히 달려왔고요. 그리고
날짜와 날씨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제가 오늘 같고 해가 지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모르는 변화가 아주 작은 사무실 생활의 본질이 느껴지는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키스가 길다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작의 러브픽션의 결이 좀 느껴지면서 저는 되게 리프레시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기예보 자막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기예보 17번, 그러니까 17날에 서영의 이제 하루, 이 등장인물들의 하루가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런 최첨단의 고체공물 안에서는 날씨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날씨가 어떻다, 날씨가 흐리다, 맑다, 맑은 것도 쾌청하다, 뭐 청명하다, 화창하다도 있고, 태풍도 있고, 파랑주의보도 있고, 자외선주의보까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천변만화하는 날씨가 서영한테 감각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집중해서 그런 리듬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 또 생각이 있었고, 그게 17개의 주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주름으로 리듬을 만들고 싶었어요. 또 어디서 그런지 그 서영의 다이어리 같기도 하고, 서영의 마음 상태이기도 하고, 그날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키스가 길다는 저도 고민했어요. 우리가 버티고 쭉 끌고 왔던 톤하고 이게 맞는 대사인가.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마지막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판타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고통받을 때는 자기만의 서사로 그 서사를 만들어서 고통을 극복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영은 다른 챕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또 돌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톤으로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해봤습니다. 질문 기회 못 드린 분들께는 머릿속에 사죄드리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주말에 영화를 보시고 남아서 시네마토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신 관객분들께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고 이 자리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의 배우부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물론 아쉽기도 하지만 조금이나마 저희 궁금증들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물론 영화 속안에서도 굉장히 극적이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힘든 일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처럼 뭐랄까 제가 느끼는 바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다들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이 첫 무대 인사면서도 마지막 무대 인사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기도 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같이 움직여준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멜로를 좋아했던 시절이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있었던 한국 영화들의 멜로였었거든요. 제가 저의 정체성을 찾았던 계기도 그런 거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도 역시나 2000년 이후에 2001년도 정도에 이 시나리오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영화들이 2000년 이후에 되게 파워풀하게 나왔는데, 그 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순수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약속, 접속, 편지,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영화들 등등. 그런데 지금 이 영화 버티고가 정말 오랜만에 멜로가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순수한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갈증이 있지 않을까? 그 관객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그런 의미로서 이런 영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많은 입소문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자리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따뜻한 위로가 다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지금이 시간이 야식 그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버티고 영화를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즐기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버티고는 물론 작은 영화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와야 저는 한국 영화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영화들에 많이 그 지지와 응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여한이 없는 날이고요. 제가 이쪽 일을 한 지 20년 됐는데 어떤 배우의 팬카페에 가입한 게 딱 한 번 있거든요. 처음에 씨 팬카페에 그래서 저는 뭐 성덕이 된 날이라 오늘 저도 매우 뜻깊은 날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항공기 때 가입한 거라서 그 마지막으로 여기 관객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배우분들과 함께 그 관객과의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쪽에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건가요? 고맙습니다.